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던 나스닥 지수가 조정됨에 따라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칭하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굵직한 종목들도 심지어 국내 코스피, 코스닥까지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조정 끝에는 어느 테마가 올라갈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이번 영상은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덩달아 들썩이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며 지금이 황금기라 불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4년 전보다 못한 지금 상황, 정말 본질적인 이유,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의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잡지 말아야 할 종목들과 반대로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낼 확률이 높은 종목들까지, 그 중에서도 내년 이내로 최소 수십 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두 번째로 준비해왔습니다. 단언컨대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장시간 이어진 지난 하락장 동안 나스닥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크게 반토막 이상 돋아버린 대한민국 증시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렸던 2021년도,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재현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나스닥을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난 불장 이상으로 상승하는 수익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들떴던 것도 잠시 대부분 종목들은 미동조차 없고 투자자 모두가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 우리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시장의 호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혹은 투자한 종목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끝이 어딘지 모를 하락이 이어지면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그 조정에 발맞추어 매번 더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계단 단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코스피, 코스닥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도박성이 짙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팔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이 절망적인 하락,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대체 언제 오를 수는 있는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다른 투자 영상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미넌스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특정 섹터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특정 섹터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가 상승하게 되면 보통 같은 섹터는 상승하게 되고 다른 섹터들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해당 섹터의 대장주가 하락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주식시장에 있어 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대장주들이 더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 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어겨왔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왜 못 오르는지,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는지를 파악해야겠죠. 해당 섹터의 특정 호재 혹은 섹터의 실적이나 펜더멘탈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들을 법한 이런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들의 현물 ETF 승인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주식시장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벌여오던 통합화폐의 주도권 갖기, 즉 나라의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를 현물 ETF로 승인하겠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로 제도권을 끌어들여 투자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큰손들, 기관 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의 구미를 당기겠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끝없는 투자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장 점유율의 83%를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영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코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식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코인 이야기를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단순히 본질적인 3세대 자산 형태,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아니라 4세대 자산 형태, 이번 미국의 비트코인 전력적 준비금에 대한 행정명령이 주식시장에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으로 커져만 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니 앞으로도 투자를 진행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환율을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역량과 마음만 먹으면 코인 시장을 흥하기도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이 패권을 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응에 따라 세계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로 주식시장의 도미넌스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 주식시장의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를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 역시 거품이라 불리는 대거의 물량들로 인해서 단시간 신고가를 경신한 대폭 하락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한동안 자산시장은 가격이 거의 멈춰있다는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기관이나 큰손 고래들은 더 이상 덩치가 큰 종목에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등락폭이 높은 종목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어 있죠. 현재 기술적, 심리적 요인으로 바이오주, 결제 시스템주를 검토하게 될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미니 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피, 코스닥 역시 장세가 시작될 것인데, 내가 되고 있는 종목이 오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장에 불장이 오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를 거라는 착각. 기본적으로 개잡주, 쓰레기 같은 종목들을 배제하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에 박힌 미국 세력들과 기관들이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전 불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압도적인 매집량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중국과 기이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했던 한국이 손을 잡고 장세를 주도했던 때가 바로 2018년도에서 2021년도였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등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한국이 투자를 하면 돈을 복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었던 시기가 바로 2019년 하락기한 시즌을 배제한 2018, 2020, 2021년도 약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1년도에 중국의 투자 규제로 인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던 꿀통 같은 장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던 그 시장, 끝나가는 시점에 장입했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종목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몰려있는 대표적인 종목 카카오, 네이버, 각종 엔터 종목들, 시가총액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10조를 훌쩍 넘기고 하염없이 들고 있는 투자자, 즉 쌓여있는 매도대기 물량만 수두룩한 이런 종목들은 과연 미국 투자기관이 진입해서 구출해 줄 것인가? 재미있는 예시 하나 들어보자면, 현재 기점 가장 최근 국내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낮고 기관 세력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종목들이었죠.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종목들 대부분이 기존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방산, 조선업, 철강과 관련된 섹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말이 무엇이냐? 새로운 투자기관 세력들은요, 구시대의 영광을 지닌 종목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몰려있는 종목엔 이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현금을 보유한 채로 장세를 파악 중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미들이 몰리는 대로 몰려있는 구시대 유물과 같은 종목들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이 손을 대지 않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세력은 개미의 돈을 털어먹어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국내 대표 종목들이 예전처럼 한 종목에 조 단위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예전엔 한 종목에만 거래대금이 8조를 달성하는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 왜 돈이 안 몰리느냐? 첫 번째, 장기 투자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보통 예전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고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3년 전의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찍혀 반토막 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누가 나스닥을 제외한 한국 증시에 5년, 10년으로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SK 하이닉스도 미래를 알 수 없는 판국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전 세계 전무층들은 해외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다 보면 국내 주식들 내버려두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해야지 해외 회사들에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에 시가총액만 더해봐도요 50조 달러 가까운 돈이 몰려 있습니다. ETF까지 포함한다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7경원이 몰려 있습니다. 조가 아니라 경이라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에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존 방송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현재 시대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비론자분들의 얘기는 시장의 폭락기 그리고 빅테크 섹터의 지금의 미국은 최소 수백조의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을 제외한 증시의 미래는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제로섬 제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철한 장이라는 거예요. 주식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 혹은 개발사가 퍼뜨리는 과장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정 짓지 마세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라는 것은 내 돈을 앗아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에 임해야지만 이 냉혹한 시장에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서 안전하고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나스닥 종목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나스닥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국내부터 해외까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스닥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계속 투자자들이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결코 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 몰리지 않다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여러분들 당장 국내 증시만 보셔도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종목이 입에 오래 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죠. 얼마 전 상장한 종목들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비론자들이 그렇게 근본 없다 무시하는 신규 상장 종목 한택이 약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당장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삼성전자가 반토막 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최고 수익은 일주일 만에 2배, 약 100% 수익, 하루 상한가 30% 이상 수익 냈다고 즐거워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가치도 없고 회사도 불투명하고 근본이 없다면서 쭉 지켜만 보다 보면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뒤늦게서야 비관론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내, 특히 서학개미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 무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때 돼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 10배 갈 거다, 100배 갈 거다 이런 꿈을 꾸며 희망을 갖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타 올라서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놓고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시즌 엑세스바이오와 박셀바이오가 있겠죠. 이미 몇 배, 수십 배가 오른 상태로 국내 투자자들이 득실득실 몰려있는 종목들, 당장 가장 많은 돈이 몰려있는 나스닥만 보더라도 이 정도로 도박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나스닥에서 주목받는 섹터에 의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큰 상승이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나스닥 시장이라는 거죠. 매수 중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만 있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수천, 수억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스닥이라고 무작정 안전한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 물려있다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 그 돈은 누가 보상해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봐야 합니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 우물 속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내 장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아직도 있지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 얼굴에 웃음을 갖춰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생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미 증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고래들이 천천히 수십, 수백을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종목을 발견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산으로 수천만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유일하지만 안전한 투자 시장. 전 세계 젊은층들이 열광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예전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관론자들이 비방을 하고 돌을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신분계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스닥 시장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 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준 투자 방식도 결국 미증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미증시의 희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만 등쳐먹는 세력기관들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시라면 나스닥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쵸? 또한 제 추천 영상만 기다리고 계신 애청자분들이시거나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한 종목들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스닥 중에서도 S&P 500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종목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나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미래를 위해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최근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돋는새가 아주 많이 풍기는 종목입니다. 심지어 양자 어널링 기반의 로직과 오션 파이썬 도구를 활용해 나사, 자동차, 물류, 제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될 클라우드 플랫폼과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해당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미 유명 트레이더들은 수백 %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며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도와 기술력, 미국 전역의 탄탄한 협력 업체들까지 이 세 박자가 모두 갖추었다는 부분도 이 종목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종목명을 가려놔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제가 주식방송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종목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되어서 종목 공개 영상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한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신 분들께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종목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일 겁니다. 010-2366-0078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문자는 다른 글 쓰지 마시고 나스닥 세 글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단 한 번도 종목 공유를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던데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놨는지 광고업자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놓으세요. 010-2366-0078 문자는 나스닥.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하는 종목이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날이 선선하니 겨울이 찾아오고 있죠.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안정감 있는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